터치아이 TV.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저희 채널에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이가 손에 뭔가를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둬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 터치아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밖에 나가면 민들레 꽃씨를 계속 쥐고 있는다던가 조그만 풀 같은 거를 쥐고 있는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행동을 두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쥐고 있는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한 것일지, 혹은 익숙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걸 쥐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쥐고 있는 걸로 다 충족을 해줄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호작용과 신체 접촉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쥐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고 함께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 관심을 사람들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물건을 자꾸 쥐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이 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막 걸어갑니다.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그러다가 어디 부딪혀서 하고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러면 손으로 딱 받쳐야겠죠. 그러면서 고개를 탁 들고 얼굴이 안 다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에 자꾸 뭔가 쥐고 있어. 그러면 손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거나 조절하는 상황으로 손을 사용할 그런 기회들이 적어지겠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 사용이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손에 불필요하게 쥐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요. 그대로 얼굴을 이렇게 다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얼굴만 좀 스크래치 나면 상관없겠지만 더 세게 하면 이제 사실 머리도 다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가 자기 몸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씨름이나 레슬링에서 뒹굴거나 해서 넘어졌을 때 손으로 자기 몸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매달리거나 하는 활동들은 꾸준히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손이 있지만 다른 신체 부위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손 위주로만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으면요. 이쪽으로만 촉감각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체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만 주의와 관심과 감각이 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폐 성향을 설명할 때 시각 추구, 청각 추구, 일부 촉감각 추구 이렇게 세 가지 맥락에서 어느 정도 다 해석이 되거든요.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는 역시나 일부 촉감각, 요 부위에 쥐고 있는, 이거를 주무르는 것도 아니고 부시는 것도 아니고 꾸기는 것도 아니고 단조로운 촉감각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일단 손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모르게 반복적이고 익숙하고 제한된 행동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역시나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수없이 다양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이잖아요. 근데 이 손을 쥐고 있는 용도로만 이해하고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소근육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근육이 늦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손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손 사용이 뇌 발달이라든지 감각 통합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에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쥐고 있으면 좋지 않아서, 혹시 아이가 물건을 계속 쥐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슬쩍 빼셔야 돼요. 슬쩍 빼시고 다른 걸로 우리 저기 한번 가서 미끄럼틀 타보자. 또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그러면 슬쩍 빼시고 우리 저기 그네 타볼까?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주의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쥐고 있어도 되는 게 한 개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엄마 아빠의 손, 친구의 손, 선생님의 손,
그렇게 주변 사람들, 자기와 소통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손은 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쥐고 있으려는 친구들은 이동할 때 손을 좀 잡고 이동하시는 게 훨씬 좋고, 손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주물러도 주고 꾹꾹꾹꾹 눌러주고 파이팅도 많이 하고 깍지도 끼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하다 보면 손으로 다양한 촉감도 느끼고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의 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의 손을 되게 많이 관찰을 해봤거든요. 손 상동행동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머리카락이나 먼지 같은 거를 여기 사이 이렇게 끼고 있는 애들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긁어가지고 여기 이제 구들살 베긴 친구들도 있었고, 이 손 사용이 다양해질 수 있고 손 사용이 다른 신체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필요하게 어떤 문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털거나 두드리거나 흔들고 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잘 관찰해 주시고요. 손을 다양하게 써야 되니까, 우리가 촉감놀이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촉감놀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쫀득쫀득 붓고 뛰다 보면 손가락 관절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쪽 저쪽 협응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 손이 약간 귀찮을 정도로 다양하게 써야 되고, 또 힘을 많이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힘을 안 쓰면 이렇게 움직이지만 힘을 더 써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점토 같은 것도 부드러운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찰흙 같은 건 어때요? 손가락에 힘을 빡 줘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내야 떼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손 사용이 단순하면 절대 안 되고 다양해야 되고, 다양하면서도 새롭고 조금씩 어렵고, 어렵다는 거는 조금씩 힘을 더 써야 되는, 그리고 양손이 잘 협응할 수 있는 그런 촉감놀이나 경험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가위질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4살인데 가위질이 아직 안 되네, 고민되실 수 있는데, 아직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손의 감각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위질은 왜 하는 거냐면요, 가위질을 하면 종이가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샤각 샤각 약간 눌림, 이런 느낌의 감각이 손으로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내가 잘랐을 때 그런 샤각한 그 감각이 손에 전달이 되고, 그 감각이 재밌기 때문에 가위질을 더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종이가 잘라지는 그 현상만 재미있어서 가위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위질을 했을 때 손으로 전달되는 그런 미세한 진동 감각, 그 섬세한 느낌이 재밌기 때문에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손의 감각이 건강해져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조작 활동들, 뭐 가위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근육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의 손을 잘 살피셔서, 혹시 우리 아이가 불필요하게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많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손을 사용한다던가 반복적인 상동적인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늘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행동을 할 기회들을 줄여주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올려주면 이 행동들은 소거가 되고 다양한 손의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아이랑 마주보고 쎄쎄쎄도 하고 손 마사지도 많이 하면서 아이 예쁜 손 충분히 만지시고, 아이의 관절 이 손가락 하나하나 충분히 사랑을 깃들여서 접촉해 주시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